안녕하십니까. 세계 각곳에서 여러분들이 즐겨 이 방송을 보시는 것을 제가 소식을 듣고 참 행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단 한 가지를 한다면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근육과 뼈의 건강에 대해서, 근육과 뼈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왼쪽은 거의 정상인의 근육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한 6개월 정도 암에 걸려서 이제 근육이 상실되고 피골이 거의 상접했다는 표현을 쓰죠. 거의 근육이 없어진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6개월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뼈에 근육이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뼈와 살이. 살에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지방도 살이라 그러고 근육도 살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방은 여성인 경우에는 23%, 남성인 경우에는 한 17% 정도 있었을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평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뼈하고 근육하고 각종 장기인데요. 이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튼튼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다리는 정상적인 다리이고, 오른쪽은 기부스를 했어요. 한 2, 3개월 정도만 있어도 이렇게 가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육을 쓰지 않으면 위축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위축이 되면 뼈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기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찾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하는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넘어지지 않고 걷는 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결핍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뼈가 약해졌을 때는 골다공증이라고 하고, 근육이 약해졌을 때는 근육 위축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뼈는 변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뼈가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그 시간이 약 몇 시간 될지요? 몇 시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구조하고 기능은 유지하고 날로 새롭게 돼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7년까지 걸리는데요. 가장 빠른 경우에는 3년 안에 과거의 뼈가, 3년 전에 여러분의 뼈가 지금 여러분의 뼈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다 새롭게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bone remodeling, 그렇죠? 뼈가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인데요. 뼈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뼈가 딱딱하지만은 그냥 딱딱한 상태로 계속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날로 새롭게 변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에 가장 단단한 물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쇳덩어리가, 아연이라 그러죠. 쇳덩어리가 가장 강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쇠와 뼈는 그 강도가 같습니다. 뼈와 쇠는 그 강도가 같은데,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밀도의 차이입니다. 같은 부피일 경우에 뼈는 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무게가.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단단하기는 뼈와 같이 단단한데 가볍기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의 뼈가 그 철근같이, 강철같이 무거우면 정말 운동하기 힘드실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끌고 다니셔야 될 정도로 철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뼈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뼈의 그 표면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살표를 보시면 여기 osteoclast라는 게 있죠. osteoclast. 이 osteoclast라는 것은 영어로 osteoclast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osteoblast라는 게 있어요. 이 osteo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뼈라는 뜻입니다. clast라는 것은 뼈를 부순다라는 뜻이에요. 부순다. 그 다음에 osteoblast라는 것은 뼈를 build한다. 그렇죠? 뼈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포의 이름인데, 하나는 뼈를 부수는, 그렇죠? 사실은 망가졌거나 문제가 있는 뼈를 이렇게 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부수어서 싹 청소해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면역체의 일종인데 싹 청소를 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을 판판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이만큼을 먹습니다. 이만큼을 먹어요. 이만큼을 먹으면 이만큼 이렇게 구멍이 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osteoblast가 와서 새로운 뼈를 여기다 싹 시멘트 바르듯이 싹 발라요. 그러면 이렇게 단단하게 다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osteoclast, osteoblast가 번갈아 가면서 뼈를 이제 날로 새롭게 그 리모델링 한다. 새롭게 그 뼈를 고치는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뼈를 이제 그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철은 이런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오래되면 그냥 그것이 약해져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물론 서서히 노화가 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뭐 거의 한 7, 80년 동안 뼈가 계속 재생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의 날로 새롭게 되고 3년에서 7년이 지나면은 과거의 세포가 전혀 없고 새로운 세포로 이제 재생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osteoclast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osteoblast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뼈 속에서 매일 활동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뼈가 재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한 뼈를 먹는 세포가 있고 새로운 뼈로 채우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다양하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묘막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 새롭게 그 재구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뭐와 같다고요? 철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강철과 같다. 그래서 몸의 모든 뼈가 재생되는 기간이,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되는 시간, 그러니까 이미 있는 그 세포가 뼈의 그 구조가 리모델링이 되는 것은 이제 한 3년이 되지만 모든 세포가 다 싹 바꾸는 기간이 이제 7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뼈가 오늘의 뼈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바뀔 것 같지만은 또 바뀌는 것이 바로 뼈입니다. 그래서 더 안 바뀌는 것이 지금 근육이나 지방은 들쑥날쑥하고 바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뼈가 좀처럼 안 바뀔 것 같지만은 뼈가 7년이면 바뀌는데 정말 안 바뀌는 게 뭐라고요? 정말 안 바뀌는 건 사람의 두뇌세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은 만성질환에 걸립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영어에는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죠. understand. 이 understand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가장 좋은 비결인데요. 이것은 그 사람 밑에, 상대의 밑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overstand를 하면 overlooking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지고 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가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정말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정말 상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받들고 바라보면은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nderstand를 할 때 우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사실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무엇을?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뼈 안에 있는 그 골수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몸의 기관에 그 골수는 무엇이냐? 그 골수가 바로 혈액이거든요. 그 혈액은 적혈구. 그럼 적혈구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빈혈증이 생기죠. 백혈구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백혈구가 마르면 병균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혈이 생기고 병균과 싸울 수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뼈를 마르게 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문제는 이 understand가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대치가 지나치게 많을 때 우리의 상황이 이제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뼈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뼈의 골수가 마르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혈증이나 또 감염이나 진짜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뼈 자체가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하버드 그 공중보건대학에서 우울증은 심령이 뭐 한 거예요? 심령의 우울함, 그렇죠? 우울증은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 자체가 뼈를 약하게 한다는 것이 3000년 전에 이미 솔로몬에 의해서 관찰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아도 하버드보다 3000년 앞서실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건 좋은데 무릎이 아파서 또 발목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관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뼈하고 뼈 사이에 그 연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골이 무엇을 분비하냐면 관절액 혹은 활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활액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활액이 분비가 되면 이제 기름칠을 하는 것 같이 그 뼈와 뼈 사이의 그 관절이 이제 움직일 때 막 뼈가 사실은 이 활액이 없거나 그 연골이 없으면은 뼈와 뼈끼리 부닥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닳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는 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뼈가 뼈 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쿠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걸어 다닐 때 여러분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상황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고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움직이셔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연골이 있을 경우에는 움직일 때 재생될 확률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위축이 되고 없어집니다. 근데 전혀 연골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뼈가 뼈끼리 이제
마찰이 오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골 주사도 있고 knee replacement라 그러죠. 여러분들의 무릎을 새롭게 고쳐야 되는, 새롭게 바꿔야 되는 그러한 수술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그 현상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움직이시고 걸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40대, 50대, 60대에 걷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은 연골이 더 빨리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연골이 정말 심한 염증이 생기기 전에는 계속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마다 이제 재생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생활이 역시 운동인데요. 그 운동을 하시면서 무엇을 섭취하셔야 될까요? 운동을 하시면서 칼슘을 이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비타민 D가 없으면은 무엇이 흡수가 되지 않아요. 칼슘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는 경우가 미국 제가 오는 환자들 중에서 거의 90%는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햇빛을 보는 것이 대부분 이제 좀 무섭기 때문에, 피부암 때문에, 사실 백인들은 이제 피부암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햇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지 않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일하는 것보다 차 안에서 이제 운전하시다가 잠깐 파킹라드에서 차를 파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터에 가시면은 또 하루 종일 건물 안에서 het빛을 직접 쬐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를 보내시다 보니까 비타민 D 결핍증이 있는 분들이 미국의 80%,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이제 섭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타민 D는 사실은 채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그 두유도 있고, 알몬드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유를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섭취가 돼야지 칼슘이 뼈가 되고요. 뼈로 형성이 되고, 또 중요한 그 사실은 비타민 D가 흡수가 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방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A, D, E, K. 비타민 A, D, E, K는 K에서 이제 비타민 D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지방질이 있어야 돼. 지방질 중에서 가장 좋은 지방질이 오메가3 지방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도 좋지만은 오메가3 주로 이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가 뭐가 있어요? 채식 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메가3가 이제 종류가 A, LA라는 게 있고요. 이것이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EPA와 DHA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ALA는 호두, 그 다음에 아마씨. 미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플렉시드라고 하죠. 플렉시드에 들어있고요. 이것이 충분히 섭취가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것이 실제적으로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EPA, DHA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이 급한 경우에는 이제 피쉬 오일로 섭취하도록 처방을 하죠. 피쉬 오일을 드시면 바로 이 ALA가 EPA와 DHA로 그 변형되는 과정을 지나쳐서, 그렇죠? 그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섭취하는 당일부터 이제 그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뇌 세포에게 가서는 두뇌가 더 민첩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관절에 가서는 관절이 더 보드랍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혈관에 들어가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서는 이것이 이제 연골 같이 이제
연골의 그 활액은 이제 EPA와 DH는 아니지만은 오메가3를 드시게 되면, 요 EPA와 DH를 드시게 되면 그러한 그 기능을 활성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메가3가 비타민 D, 이 비타민 D와 함께 섭취됐을 때 비타민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최근 한 5년 동안 밝혀졌는데, 비타민 D가 우울증도 예방을 하고 또 불안감도 감소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당뇨병,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증, 그렇죠? 당뇨병이 찾아오기 전에 인슐린 저항증이 찾아오거든요. 그러한 모든 현상들을 예방해주고 또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만성 질환이 찾아오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제 클리닉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비타민 D 검사를 합니다. 근데 제 통계로는 90% 이상이 비타민 D가 모자라요. 그리고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비타민 D를 따로 섭취하시는 분들인데, 비타민 D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타민 D가 제 기능을 하려면 오메가3와 같이 섭취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칼슘 섭취를 왜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칼슘을 무엇으로 섭취하죠? 일반적으로 채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을 가장 좋습니다. 우유를 통해서 섭취하면은 칼슘,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의 20% 정도밖에 섭취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분필 안에도 칼슘이 있는데 이 분필을 먹게 되면 칼슘이 섭취가 되는데 몇 프로가 섭취가 될까요?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몸속으로 100% 섭취가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근대,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것은 근대요. 근대가 칼슘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를 드시게 되면 근대 안에 들어있는 칼슘은 유기 칼슘이기 때문에, 그 유기 물질과 결합된 칼슘이기 때문에 거의 100%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칼슘뿐만 아니라 매그네슘도 필요하고 또 파스페이트라는 인도 필요하고 보란이라는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물질이 함께 흡수가 됐을 때, 채식을 통해서 함께 섭취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뼈가 가장 건강하고 유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칼슘 정제만 드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뼈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어른 평균 그 칼슘이 1100g이 있는데요. 1080g의 칼슘은 뼛속에 있고, 그 다음에 4g 정도는 계속 교체가 되는 것이고요. 혈관 속에 이제 돌아다니는 칼슘이 400mg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신장이 배설하는 것이 200mg까지고요. 그 다음 피부가 이제 땀을 통해서 배설하는 것이 50mg이고, 다 합치면 이제 일반적으로 총 하루에 250mg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mg의 칼슘을 정제로 섭취를 하면 그것이 이제 비타민 D가 충분히 있고 오메가3가 있어서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제로 섭취를 했을 때는 25%밖에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1000mg을 복용을 해야지, 약으로 복용을 했을 경우에 250mg이 섭취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나 또 근대나 이런 푸른 채소를 예를 들어서 근대 같은 경우는 한 2컵,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한 서너 컵을 여러분들이 직접 드시면은 그렇게 드시는 칼슘은 거의 100%가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이 활용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칼슘이 부족했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를 제가 여기다 그려놨는데, 이제 뼈가 골절이 되는 것이 주로 이제 뼈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뼈가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처음에는 축소가 되고 나중에는 부서집니다. 으스러지는 거죠, 뼈가. 그러면 키가 작아지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매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허리가 약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리가 굽어지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뒤에 등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허리가 등뼈가 없고 받침대가 전혀 없다면은 뼈가 약해지면 뒤로 이렇게 휘어져서 뇌진탕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뼈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뒤로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만 굽어져서 앞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목,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잘못 헛짚어서 손을 잘못 짚으면은 손목뼈가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걸으시다가 넘어지거나 또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퇴골이 골절이 되면 몇 시간 안에 출혈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가장 이제 잘 골절되는 뼈의 부분인데 이 뼈가 건강해지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근육과 뼈가 동시에 건강해지려면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걸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하루에 10,000보씩 걸으시는데 10,000보 하면은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걸으시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근육이 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00세 건강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근육과 뼈를 사용하셔서 하루에 10,000보씩 걸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